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아주 가벼운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탈북했냐, 그래서 제가 탈북 스토리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루트에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한국까지 오거든요. 정말 스릴 넘치고 다이나믹하는 탈북 경로 5가지 정도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밌게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탈북하시죠.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탈북 스토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다 이제 중국을 걸쳐서, 그러니까 중국을 안 걸칠 수가 없어요.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이제 정말 국경이 한 1500m 되거든요. 압록강, 드만강을 합치면 그 지역을 이제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로 뻗어나가는데 중국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37,000명 정도 된 탈북민들 중에서 정말 90% 이상이 거의 중국을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쳤던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그리고 태국을 걸쳐서 이제 오는 경로가 정말 기본적인 경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근데 이 경로가 사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저도 이제 뭐 한 6-7개월 걸렸다시피 그 태국이라든가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들어가면요,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난민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너무 싫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에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나라 좀 받아주세요 이러면 이제 유엔이 난민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법을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한국도 통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법상 잘 모르겠어요, 법은. 아무튼 그래서 그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태국 감옥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지원한 국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으로 신청돼서 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대륙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 나라를 최대한 안 걸치는 게 바로 북한에서 출발해서 중국, 그리고 몽골로 가서 울란바토르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경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중에 보면 크러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차인표가 주인공이고 탈북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게 이제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2000년 초반에 내몽골로 들어가서 이제 그 몽골 들어가서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로가 빨라요. 일단 이제 중국 보면 굉장히 대륙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북경지대 드만강을 건너면 사실 밑으로 남방 지역까지 내려가는 데는 진짜 몇천 킬로가 되지만 이제 내몽골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로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내몽골 가면 중국 쪽의 내몽골 국경지대가 워낙에 이제 황야, 정말 사막이니까 이게 경비가 그렇게 삼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브로커들이 예전에 그 방법을 많이 택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고 나서 저희 고모가 사촌 누나죠, 저한테는 고모 딸인데 데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시간대를 안 맞고 이래서 어머니랑 저랑 먼저 넘어오고 일주일 뒤에 저희 따라 붙었거든요, 고모가. 근데 이제 내몽골 선이었어요, 거기가. 우리는 이제 태국 선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올 때 그 브로커를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태국 선이었는데 이제 고모는 내몽골 선이었어요. 내몽골 가서 이제 내몽골에서 이제 국경을 건너서 이제 몽골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에 사막이고 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밤에 계속 걸었대요. 걸었는데 낮이 됐는데 똑같이 그 동그랗게 돌아온 거예요. 계속 돌고 가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고 가냐, 북두칠성 별을 보고 이제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그걸 웬만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혹시 아세요? 북두칠성으로 길 찾아가는 거? 네,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만히 똑똑하거나 지리적으로 빠삭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자기가 돈 길을 돌아. 근데 그게 현실인 거야.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야 그냥 북쪽으로 보고 걸어가. 그 사막이 절대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그 내몽골로 걸쳐서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냥 그 위에 어르신이 다행히 그 사람이 지리를 좀 알고 별을 보면서 바삭하게 오는 길이 있어서 그 사람 따라서 그냥 오다 보니까 왔는데, 그리고 이제 내몽골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몽골 국경 사이인데 거기는 철조망이 쳐져 있대요. 그래서 벤치 같은 걸로 철조망을 끊고 이제 그 몽골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되게 많냐, 이게 철조망이 다 있는 게 아니래요. 듬성듬성 있는데 사람들이 철조망을 발견을 했어. 야, 이제 내몽골 이제 넘어나서 이제 몽골로 왔다 해서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저기에 이제 경비초소 같은 게 있죠, 이제 국경 수비대들이. 그래서 문을 열고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이미 몽골
몽골 들어가서 걸어서 다시 중국 쪽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름 돋게 문을 딱 열었는데 중국 경찰 공안이 거기 안에 앉아요.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없는 루트가 아닌 거예요. 왜냐, 브로커들도요 넘겨주질 않고 내몽골 딱 그 근처에 가서 자 내려요 이러고, 자 이제부터는 별을 보고 어떻게 가세요, 지도를 주면서 뭐 나치판 하나 주면서 가세요, 이렇게 하고 걔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북한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막 분열이 생겨요. 난 여기로 간다, 넌 여기로 가라 이러면서. 그래서 잡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몽골 계속 걸어 다니다가 정말 거기서 물 없고 계속 걷다가 힘 빠지면 그냥 사막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내몽골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탈북 루트를 뚫을 때 이제 내몽골 해서 울란바토르에서 많이 왔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가족 중에서도요, 내몽골 하면 아 거기 위험하니까 못 보내겠다, 우리 가족들 거기를 가면 브로커 비용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간 본인들이 위험한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뚫은 게 태국인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걸어가다 죽고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태국 쪽으로 많이 걸쳐서 오고, 지금까지도 그 경로가 굉장히 왕성이 잘 돼 있죠. 근데 제 친구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 돈이 정말 많으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한국으로 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건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말하면 그 인구조사를 호구조사라고 하는데, 그 호구 중에 죽거나 뭐 행발국멸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아직까지 너무 나라가 크니까 관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내 호구를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권을 발급을 해서 가짜 여권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 그래서 티켓을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제 주변에 2명이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죠. 대신에 중국 걸쳐서 이제 태국이나 이쪽 내몽골 쪽으로 가는 건 뭐 300만 원 예전에 그랬는데, 여기로 오는 건 1,500만 원.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여권을 들고 미용실에 일단 간답니다. 중국 미용실에. 그래서 굉장히 그 중국 사람처럼 해달라고 하면서 머리 염색도 하고 옷도 좀 그럴싸하게 입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서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에 브로커들이 시킨대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무조건 화장실 들어가서 여권 다 뜯어가지고 변기에 내려버리고 공안 검색대에 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중국인처럼 가짜 여권을 들고 공항에 내려, 가족들이 나와 반겨. 그래서 나와서 자기 가족들 집에서 일주일 한 달씩 놀다가요 국정원에 자기 발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저 북한에서 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다 이제 그 자본주의를 다 맛보고 나서 대충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들어와서 그다음 우리랑 똑같이 절차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루트에서 한국으로 오죠. 그 다음 다른 경우에는요, 이거는 정말 제일 위험수당이 커요. 예전에 사실 탈북 루트가 이런 식으로 약간 체계화가 되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짜고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대사관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사진 같은 거 보면요, 1m의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다른 한국 대사관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대사관이 문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 문은 이제 대한민국 영토고 밖은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문이 열릴 때 딸을 뒤로 밀고 자기도 들어가다가 중국 공안에 잡힌 거예요. 딸은 들어갔어. 1m의 거리를 두고 딸은 살고 엄마는 북송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이 탈북 루트가 체계화가 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다짜고짜 대사관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난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가고 싶은 데서 이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이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한국 대사관 근처에다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그 모포 있잖아요, 담요나 이런 거를 대사관이 그 철조망 같은 거 돼 있잖아요, 그거 위를 딱 뿌리고 거기다 이제 막 넘어 들어가는, 그게 이제 2000년 초반 90년 막바지에서 그런 영상들과 사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탈북 루트의 체계화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 1세대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 루트를 만들고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면서 이게 루트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체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약간 해외 여행 오듯이 느낌 오는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탈북을 여러분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기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DMZ를 넘어서 오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순용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친구도 총 한 7벌 맞고 왔거든요, 한국에. 네, 아시죠? 누군지? 그 친구도 이제 본인이 차를 몰고 삔이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또 그런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용기를 못 내죠. 왜냐?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장난 아니게 총을 7발을 맞았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니까 탈북을 오는 과정들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떻게 오냐, 태국으로 사실 아직도 많이 오는데, 예전까지 제가 올 때까지는 막 태국으로 오면 막 무섭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정보를 다 알아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태국 가면 안전하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하고 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중국, 미얀마, 라오스 배 타고 내려오다가 태국 거기 딱 와서는요, 전화를 딱 켜가지고 한국에다 전화를 해요. 난 무사히 왔어, 걱정하지 마, 이제 경찰서 걸어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2017년에 태국에 가서 이제 거기 김 선생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탈북이 쉬어도 너무 쉬워
알려줬다고. 너네 고생 너무 많았다 이러는 거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탈북 루트 다 밝혀지면 너 왔다고 너 혼자 살겠다고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혼자 벌어먹을 거냐고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륙 중국 어마무시하게 커요 진짜. 거기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들어오는지는 북한 당국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지.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고위 공직자 자식들,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학을 가거든요. 제가 이제 유학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자기가 중국에 유학할 때 북한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평양이나 아니면 이제 큰 도시의 고위 공직자들 자식들이 정말 걔네는 빨갛거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빨간 애들, 빨갱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중국에 왔는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한국 애들 만나고 한국 드라마, 영화, 정보들 접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완전 달라. 이거 생 구라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나 한국 가게니까 너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친구가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걔는 정말 얼굴이나 본인 목소리를 절대 이런 언론에 내지를 못해요. 왜냐?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너무 고위공직자로 있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분들 완전 아우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원 수용해서 갈 수 있거든요. 정말 허리소문 없이 지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너무 그 자기가 한국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거 이런 거 그냥 모르고, 사실 오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잖아요. 여러분 취업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옆에서 그냥 유학생들이 걔네 다 잘 사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야 대한민국 너무 좋다? 헉, 예쁜 애들 너무 많아. 강남 가면 널렸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미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현실은 완전 다른 거죠. 혼자 살아가야 되고 가족 친척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조금은 후회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사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본인 목소리 못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국에 와요. 특히나 이제 뭐 대표적인 인물이 얼마 전에 총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강남 쪽에서 또 배지 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또 고위공직자면서도 해외에 있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사람. 그런 식으로 탈북을 들어오는데 극히 드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북한 당국이 탈북 루트 딱 가가지고 이겨놈 잡았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한 7년 정도 계셨거든요. 벌목하시러. 근데 지금도 북한이 이제 뭐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 노동자 다 이제 송환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북한을 안 들어가고 도망쳐가지고 아직도 그 신분이 없이 러시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신청해가지고 한국을 가기를 원한다, 미국 가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난민으로 취급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탈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저처럼 정말 꿀 탈북을 한 사람은 크게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말 럭키가이 행운아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진짜 이건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히 계세요.